줄기세포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줄기세포가 위치할 구멍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구멍들을 너무 적게 뚫으면 울퉁불퉁한 연골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손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무릎 줄기세포 수술을 받으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 중에 나중에 재수술 받을까봐 걱정하시거나 주변에 수술 받으신 분 중에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릎 줄기세포 수술 받은 후에 재손상이 걱정되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를 알면 재수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요, 휜다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휜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에 과도한 체중 부하로 인해서 새로 넣어준 줄기세포가 재생된다 하더라도 다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휜다리는 연골판 손상의 주범이고요. 특히 연골판 뿌리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를 해도 근본 원인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휜 각도 5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줄기세포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조직이 되지 않는 한 이 5도 이하도 재손상의 큰 원인이 됩니다. 휜 각도가 5도가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조금 더 면밀한 고민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릎 수술하실 때 휜다리의 교정을 과감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 인대 재건이나 인대 봉합을 하지 않고 줄기세포 수술만 하는 경우에 무릎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줄기세포가 연골로 잘 재생되더라도 재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대를 발목이 빠지지 않게 조이는 운동화 끈이라고 비유한다면 4개의 인대가 무릎을 붙잡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대가 느슨해져 있으면 관절이 앞뒤로 흔들리고 옆으로 흔들려서 줄기세포로 연골이 재생되더라도 연골판이 흔들리니까 손상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치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 운동은 괜찮을지 몰라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뛰는 것 같은 좀 더 강화된 운동을 해야 될 경우에 무릎의 연골도 인대 재건이 되지 않으면 흔들려서 재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수술을 할 때 인대 상태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인대를 봉합하거나 재건하는 수술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연골판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에 따른 수술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골과 연골판, 여러분 헷갈리시죠? 연골은 실제로 관절면을 이루고 있는 이 표면이고요. 이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이 연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이 연골이라면 신발은 연골판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신발이 없이 산을 오르면 발이 망가지는 것처럼 연골판이 손상된 채로 걸어 다닌다면 연골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골판 손상을 그대로 둔 채 줄기세포 수술을 받는다면 줄기세포 역시 연골세포로 잘 성장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 연골판 손상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손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재생된 연골세포들을 재손상시키지 않도록 부드러운 구조로 만들고 연골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연골판의 모양이 울퉁불퉁한 경우 새로 생긴 연골을 긁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모양으로 다듬어줘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넷째로 천공술을 시행할 때 충분한 천공을 만들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줄기세포가 위치할 구멍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구멍들을 너무 적게 뚫으면 줄기세포가 자라나는 범위가 제한되어서 부분적으로만 연골세포가 생기니까 울퉁불퉁한 연골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골이 충분히 두껍게 형성되지 않고 표면도 매끈하지 못해서 다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손상된 연골의 강도가 깨지지 않게 구멍과 구멍 사이가 연결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뚫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천공술은 세밀하고 정성껏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손 범위에 따라서 충분한 줄기세포를 공급해야 하는데요. 때로는 세포의 수가 모자란 채로 되거나 제대로 위치시키지 못해서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줄기세포를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잘 유지시키는 것이 수술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다섯째로
무혈청의 상태를 잘 만들어서 조치를 했는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줄기세포가 혈액순환을 계속 받는 경우에 연골세포로 바뀌지 않고 섬유아세포나 골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무혈청 상태가 되어야지 줄기세포가 초자연골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무릎관절은 무혈청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골 하골에만 구멍을 뚫지 못하고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되면 혈액이 계속 공급이 되어서 무혈청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즉 혈액이 공급되는 상태가 되어서 연골 형성이 정확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이후 6주 안에 무혈청 상태의 환경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환자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6주간은 이 무혈청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로 굴신 운동은 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됩니다. 관절 운동은 초자연골의 마찰로 발생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수술 후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골 형성이 안 되거나 부진하게 됩니다. 연골 형성을 위해서는 굴신 운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초기에 너무 많은 운동을 해버리면 표면에 위치시켰던 줄기세포 덩어리들이 휩쓸려 가갖고 연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너무 늦으면 균일하게 연골이 쌓이지 않아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연골이 어느 정도 강도가 생길 때까지 초기 2주까지는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능동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초기 2주 동안은 자기 다리의 힘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줄기세포가 조금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는 서서히 운동을 늘려나가면서 관절 운동을 늘려서 6주까지는 전체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로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수술한 다리가 부딪히는 경우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야 합니다. 3개월 정도면 연골이 어느 정도 입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걷게 해드리는데요. 대개 연골의 강도가 높지 않고 특히 연골 밑을 받치고 있는 그 연골 하골의 강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지를 걷는 것은 괜찮지만 계단이나 언덕을 쿵쿵 내려가는 경우 또 체중이 원래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연골 하골의 미세골절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조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7가지를 꼭 고려하신다면 100% 건강한 무릎을 꼭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중년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